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칠과를 했는데 이게 컴퓨터에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35분까지 기다렸다 종료를 해야 돼요. 컴퓨터 오류가 있고 또 소리도 작게 들리고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8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회복지 기술이에요. 스킬. 영어로 보면 Social Workers Skill in Community Welfare Perfect 이렇게 되겠어요.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스킬, 기술.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의 활동만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사도 사회과학에서의 기술이 있다. 이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죠.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가 틀리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 욕구 사정, 옹호, 대변, 연계, 조직화, 지역사회 교육, 자원 개발 등 또한 인파워먼트, 각 기술의 특징을 파악하고 상호 이런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의 각 스킬 실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한 30분 동안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욕구 사정의 니드 어세스멘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서비스 전문가, 기업가, 지도자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조사 기법 및 상호관계의 다양성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사회 욕구 사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정부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파악,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문제 혹은 지역사회 욕구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 그 사정에 의한 욕구 사정에 의한 욕구 조사죠.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어느 정도 수준에 허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 그 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문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용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조사 방법에 의한 선택에 있어 수행 시간 실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지역사회 구성원 여부안 여부에 대한 첨가의 정량 등을 고려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지역사회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것이 기술이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옹호라는 것은 어퍼캐틀인데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이나 의사결정자들의 상대로 클라이언트나 시민 이익 혹은 권리를 위해 싸우거나 대변해주거나 방어하는 것을 이제 옹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옹호는 개별적인 문제를 공공 이슈로 혹은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전환시키는 역할이다. 첫째, 옹호할 때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첫째는 옹호 활동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죠. 비록 클라이언트를 위해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에서 많이 이렇게 그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할 과업을 해야 할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이라 해도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능하면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 의존, 개별적 옹호 활동,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있지만 집단적인 옹호 활동은 동원 가능한 자원이나 다양한 전술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한 점이 많다. 실제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할 때가 있다. 타협적이나 양보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이익을 대변하고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넷째, 유용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호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해서 매사 경직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사선을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유용성, 자연성, 협력성, 친절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지성만을 가지고는 업무를 할 수가 없죠. 그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설득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설득이라 하면은 클라이언트 또는 어떤 변명에 대해 우의적인 해석을 얻어내기 위해 재반 활동,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데 개인적인 권위와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 설득이 네 가지 메시지, 전달자 형식, 전달할 메시지, 전달 대상. 설득이라 하면 상대방에게 과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설득이라는 건 전달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대변이에요. 대변. 다른 사람을 의견을 대신해서 표현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대신이라고 한다. 대변이라고 한다. 리프레센테이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변 행위의 원칙은 당사자 외에 제3의 개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고 대변자는 자신의 지식을 클라이언트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매사에 서로 협조하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 표적 흔들기, 타켓, 직접적인 도전이나 공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과거 자신들이 공헌을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옹호 전술로서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하는 견해를 대정매체를 통해 노출시킴으로써 상대방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인 압력,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정부의 자원을 받는 기관이나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을 통해 기관의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유권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정원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옹호의 유형, 자기 옹호가 있고 개인의 옹호가, 집단 옹호가 있고 지역사회 옹호가 있다. 정치 옹호가 있고 정책적 옹호가 있다. 헤드캐슬 옹호의 유형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념과 복지사의 구체적 기술을 읽히면 좋겠어요. 자기 옹호란 클라이언트, 개인 및 집단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는 활동, 때로는 자조 집단 및 지지 집단 구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때에 이제 그 사회복지사의 업무죠. 행정적, 기술적 지원, 이익을 제공, 자원봉사자 격려 및 정보 제공이 있고, 개인 옹호, 집단 옹호, 사회적 옹호, 정치 옹호, 잘 여러분들이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구체적 기술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옹호의 유형이에요. 체제적 변화적 옹호. 근본적인 제도상 변화를 위해 구성원인 시민들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옹호활동,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과 장애인 인권, 아동 권익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 등 있다. 기술로 좀 캠페인도 있고 조직화 기술이 있고 미디어 활용 기술이 있다. 연계 기술이에요. 연계.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 및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후 개별 기관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기관 정체성을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팀 접근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네트워크 재반 자원 공유와 상호교류를 위해 또한 클리언트를 원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당한 능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 혹은 조직인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한 체계로 엮어놓은 기술이다. 연계 기술 활용성의 중요성. 첫째, 사회복지의 연계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사회복지의 개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연계 기술은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한 클라이언트 욕구는 복합적으로 다양할수록 이러한 연계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도 이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이념과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 연계 기술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기술, 시설, 중복 서비스를 한층 효율적인 통합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넷째, 연계 기술을 다시 시민을 사회복지 실천에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원칙이 있어요. 연계 기술의 원칙. 첫째, 사회복지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를 특정한 합당한 연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연계 체계의 원활함과 구축을 활용해 평소 특정한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성원의 연계 체계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연계 체계의 목표, 자원, 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기존의 연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계 유형, 협력이에요. 컴퍼러먼트인데 협력을 서로 독자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형성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조직의 이익과 불편유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협력의 목적이며 2차 차원에서 활동을 독창적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협력 차원에서 연계 형태는 정보 공유, 역할 분담을 통하여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
조정은 분리된 조직의 불필요한 종북을 피하는 것을 물론 조직 간 갈등과 낭비를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조정 차원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조직 간 조직 조정의 목적은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의 결합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 측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며 많은 대화와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합작은 분리된 각 조직의 단일한 프로그램의 서비스에 참여하여 목적을 가지고 연계하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합작 차원에서의 연계 형태는 공동 과제에 대하여 참여 조건간 각각 조직,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권위와 책임에 있어서 행적, 종적인 구조축을 가지고 특별한 취지와 명백한 결과물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서약한 독립적인 집단이다. 계획과 소통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에 수립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조정위원회가 리더비 발휘한다. 조직화, 오거네이션이죠. 조직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서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조직화의 기술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조직화는 주민들을 세력화하고 그 주민들 조직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화의 목적 첫째, 지역사회 그들을 자신의 욕구의 자원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유지함으로써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시키겠다. 둘째, 주민 참여, 자기결정, 협동 등을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집단 간의 의사결정 능력의 배분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조직의 원칙이에요. 조직화의 원칙.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하라. 또 조직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슈는 명확해야 한다. 조직화의 유형. 조직화는 이념 정도에 따라 이념적 모델과 생산적 모델 유형화될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 동원, 소셜 모빌리테이션 모델로 후자는 사회 생산이죠. 소셜 프리지테이션 모델로 대표하고 있고 사회 동원 모델이 전략과 함께 행동하는 주민들의 수직 우위를 통해 의사결정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사회 생산 모델의 목표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루빈은 지역사회 조직 유형을 그 임무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사회 형평 조직화의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을 압력을 행사한다. 두 번째, 사회조정 조직화는 시민권 확대, 환경보호운동 같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룬다. 셋째, 지역사회의 정체성 조직화는 주민들의 소속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일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방어, 조직화의 지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정체성을 갖는 하나의 지역사회를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왜 조직을 해야 돼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또 조직화를 공간적 영역과 관련성에 따라 쟁점 지향형과 공간 토대형으로 정치 사회적 환경의 관련성에 따라 자조형, 협력형, 공공사업형, 압력 집단형, 대항 조직형 5가지 유형한 바가 있다. 조직과의 단계, 준비 단계가 있고 계획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화 단계, 지역사회 활동 및 복지 운동 단계, 평가 및 과제 전환 단계가 있다. 또 동원, 회의, 리더십 개발. 여기는 또 지역사회 기술이에요. 스킬, 교육 스킬.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 기술은 지역 주민들이 정보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변화를 학습시키는 시민교육이다. 시버 에듀케이션,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죠.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시민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장애뿐만 아니라 참여 유발형 이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좋은 시민이란 민주시민이고 참여하는 시민일 뿐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교육의 기본 기술이에요. 교육과 관련된 기본 기술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의견 경청 능력,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호감과 호기심에 대응하는 능력,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다른 사람과 대화에 참여 능력,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와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자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은 이러한 측면에서 해야 된다. 사회복사의 역할 중요하죠. 의식형, 정보 제공, 훈련. 의식형은 주민들에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을 주고 변화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래서 행동 집단이나 운동 캠페인 참여시키는 것도 의식 향상에 해당된다. 의식형.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정보 제공, 훈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내용을 상식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자원 동원 기술이에요. 자원 동원. 우리 사회복사는 자원이 이제 인간 휴머니도 들 수 있죠. 자원이란 루스우스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자원이란 돈도 들 수 있고 기여금도 들 수 있고 재능 기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이 있고 또 물질적 자원이 있고 제도 자원이 있고 정보 자원 등이 있다. 자원 동원은 기술의 지역 주민 욕구 총직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현존하는 자원만으로 불충분하여 자원에 필요한 경우 자원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원 모델에는
보스턴 모델이 있고 엘렌스키 모델이 있고 또 아코론 모델이 있고 진보적 옹호 모델이 있다. 또 주요 인적 자원은 지역사회 토착 지도자, 또 지역사회 조직을 이용하는 소집단 지도자, 주변 공공조직 지도자, 뭐 잠재적 참여 인물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인적 자원 동원 기술은 기존 조직의 활용이 있고 개별적 접촉이 있고 네트워크 활용이 있고 모금의 원칙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 모금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모금 활동을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모금은 모금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의미이다. 만일 모금의 목적이 단지 돈으로 모으는 것이라면 일부의 기부금, 자원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물적 자원의 개발 및 동원에서 중요한 것은 후원자에게 조직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을 모금에 활용하는 것은 자원 동원 의미와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말한다. 모금업, 회의비, 조직, 홍보 및 마케팅, 외부 자원 신청, 모금을 위한 특별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다. 갈등 협상 상황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협상 개념과 특징,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고 협상의 절차가 있어요. 여기 이제 협상 갈등의 기술 조정이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보세요. 협상 과정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협상의 기술 또 인파먼트 역량 강화죠. 소진되었을 때 역량 강화 개념과 특징 인파먼트 특징 인파먼트 실천 과정 실천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인파먼트의 증진 기술 제고 의식 제고 자기 주장 공공 의제로 만들기 권력 키우기 이런 것들이 있다. 역량 보충과 사회 자본 창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